안녕하세요. 제가 제 5장까지 강의가 마쳐지게 되면요, PPT를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제 얼굴을 이렇게 좀 보여드릴까 했는데 장비 부족으로 예전 방식대로 PPT를 중심으로 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업이 계속 비대면 수업으로 연장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출석 수업을 뭐 체크를 하라든지 아니면 쪽지 시험을 뭐 보라는지 뭐 다양한 방법을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 중에 이러한 요런 내용은 좀 한번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달라 그렇게 이제 제가 강의 중에 하면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그런 접근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점수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교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좀 부담이 될까봐 하고 싶지 않은데 평가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이 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여러분들이 양해도 구하고 또 실제 여러분들이 면대면 수업이 아니니까 스스로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제5장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에 대해서 좀 내용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5가지거든요. 사회복지 통합적 접근 방법이 뭔가, 거기에 대한 모델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사회 체계론적 관점과 생태 체계적 관점, 강점 관점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동영상 시청하는 것을 25분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3학점이면 이제 75분 강의를 하는 것이 이제 가이드라인일 거고 지침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5분 1교시, 25분 2교시, 3교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종 자료를 모아서 피드백을 하고 또 과점을 뭐 나중에 제출하겠지만 준비하는 기간 또 얘가 가끔 질문하는 거 답하는 거 이런 거 준비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3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사회복지 실천의 통합적 접근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해 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통합적 접근이 뭔가? 모든 사회복지사가 개인을 위해서 또 집단,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사회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사회 문제를 대처해 나가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고 접근 방식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공통된 하나의 원리를 만들고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이 개념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제공하는 그런 방법인데 여러 가지 산재에 있던 어떤 이제 실천 방법론들을 공통점만 모아서 하나로 이제 만들어가는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문제 상황 여하에 따라서 전문화된 각종 방법을 단독으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임기응변식으로 이것을 하나의 조합 또는 결합한다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쓴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합적 접근 방법을 영어에서는 이제 콤비네이션 어프로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게 뭐냐면 각 방법상의 원리와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 원리와 기술들이 비교를 해보면 나타나는 공통성, 비슷한 점, 유사성, 차이성, 다양성을 확인하게 되면 각 방법들 간의 상호 관련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 명확하게 현실에 드러나게 돼. 이것을 이런 방법들을 조합해서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중복적 접근 방법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두 번째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 실천 활동을 하려고 하면 통일적으로 포착해 나간 기반을 재확립해 가면서 총체적으로서의 방법을 특징짓는 관점과 틀을 토대로 방법의 재편성을 도모해 나가는 단일화 접근 방법, 이걸 일반적 접근 방법이라 이제 그렇게 해서 제너릭 어프로치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요. 그러면 이런 이제 통합적 접근 방법을 쓸 때 여기에 도입이 되는 이론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론이 체계론과 생태학 이론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이 인행사에서 생태학이 뭔지 체계론이 뭔지 배우셨으니까 이를 근간으로 해서 한번 다시 보겠다.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체계 이론이라든지 사회체계 관점이라든지 사회체계 이론, 체계이론, 체계론적 시각, 생태체계 이론, 생태체계 관점, 생태학 이론 이런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체계 이론이 어떻게 우리가 응용을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둘러싸은 다양한 사회체계들을 한번 밝혀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한번 어원 정리를 어휘 정리를 해보겠는데 규명이란 말하고 구명이란 말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규명이란 말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에 쳐셔가지고 규명은 낱말의 뜻은 이런 것이고 구명이란 말 이제 요거를 이제 조심해서 찾으셔야 돼요. 뭐 우리가 뭐 어디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 구명해낸다 이런 뜻이 학문적 용어도 있거든요. 요 내용도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서 수업이 다 마쳐 지금 질문한 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다. 일단 사회체계를 규명하는 거죠. 규명하고 개인과의 상호 관련성 및 의존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생태학 이론에서는 인간과 환경을 하나의 단일 체계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체계라는 말은 시스템이에요. 개인과 환경 체계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 교류에 대해서 각 체계와 유사한 수준의 개입을 한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학습한 내용을 반복해 갈 겁니다. 반복해 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 클라이언트 한 분 저 개인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배경은 그분이 살고 있는 뭐 가족 환경이라든지 지역사회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과 환경 체계에 대한 개입을 할 뿐만 아니라 상호 교류를 하고 있구나 그런 차원에서 체계와 유사한 수준에서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체계 이론이 통합적 방법으로서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을 우리가 현장에서 할 때 사정을 하고 개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기능을 했다고 하면 생태학 이론은요 체계 이론의 PI 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약자를 쓴 거거든요. person 개인인 그래서 environment라고 그러는데 이 PIE의 관점을 공고히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것도 새로운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번 이제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늘 사용하셔야 할 용어들이에요. 최근에는 두 이론이 환경 속의 인간을 강조하는 공통성으로 말미암아서 이 두 이론을 혼용하기도 하고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해서 새로 만드는 용어가 뭐야? 그게 생태체계 관점이라 이렇게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자꾸 진보하면서 이게 이제 흩어지고 또 다시 조합하라고 흩어지고 다시 조합을 하면서 새로운 용어들이 이제 전문 용어로 등장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어떤 용어들이 다시 등장하는가 이것들을 공부하시면서 볼 내용들이에요. 그다음 이 생태체계 관점의 설명은 이 생태체계 관점은 개인을 하나의 체계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사회 환경을 또 다른 하나의 체계로서 생탁적으로 인간과 사회 환경 간에 적응을 해야 되고 상호작용을 바라봄으로써 사회 체계 관점과 생태학 관점을 통합했다. 그래서 두 개의 어떤 이론을 하나로 합친 거잖아요. 그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뭐예요? 생태체계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태체계 관점은 다양한 부분 사이에서 그리고 인간과 환경의 공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호작용과 상호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아 그렇구나 우리 인간이 바로 환경 속에 적응해 나가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것도 코로나 19 바이러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바이러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면 바이러스라는 말하고 세균이라는 같은 말이 다르거든요. 그럼 우리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중국으로 시작해서 한국 그리고 뭐저 남미적을 거쳐서 이제는 뭐겠어요 미국을 거쳐 유럽 일대까지 지금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인간 개인의 문제 이게보다는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 인간들이 겪는 문제잖아요. 그 시스템을 보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왜 마스크를 하겠어요? 사실은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요? 마스크를 아무리 좋은 걸 써도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이러스 혼자 기생을 못 하잖아요. 그래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 침과 섞여서 이제 입자가 커지잖아요. 그럼 침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바이러스는 막을 수가 없어요. 워낙 입자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볼 것이 뭐냐 하면 통합적 방법론에 있어 특징이 있다. 이 특징을 이제 김용일 교수가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이제 그걸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통합적 특징 첫 번째, 통합적 방법은 사회복지 실천의 본질적인 개념, 활동, 기술, 과업 등에 있어서 어떤 공통적 기반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통합적 방법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클라이언트의 잠재성을 일단 인정해주고 계속 그 클라이언트가 성장을 통해서 그의 잠재성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으며 성장과 잠재성은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쪽지를 정리해서 메일을 보내셨는데 어, 어, 개발이란 말을 지금 썼잖아요. 이 개발 여이자를 쓴 개발하고 아이자를 쓴 개발하고는 용어 차이가 어떻게 있는 것인지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하는데 수업 시간에 여러분 노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개발과 여의 개발과 아의 개발 그 낱말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아까도 또 질문 하나 했잖아요.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수업이 끝날 때까지 다 모아서 한꺼번에 제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 기초로서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은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심리 내적인 정신 역동적 측면에 초점을 둔 것으로서 사회와 문화, 즉 상황 속의 인간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까지 이 개념이 점점점 확대되어 사용하더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 이런 시험 문제를 냈더니 어려워하더라고요. 다양한 이제 접근 방법이 있고 모델들이 있는데 그 접근과 모험을 장기적인 모델과 단기적인 모델을 한번 구분해 봐라. 이런 게 그 구분을 못 하시는데 이것도 여러분 이제 과제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은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그 내용을 다루기로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보셔야 되는 거 상황 속의 인간 그래서 person in situation이라고 하는 말을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 네 번째는 과거의 사회복지 개입은 주로 인간 그 개인에게 초점을 두거나 환경에 초점을 두는 이분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따로따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따로따로 보지 아니하고 통합적 방법으로 그러는데 양면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둠으로써 인간과 환경의 공유 영역, 즉 사회적 기능 수행 영역에 사회복지사가 개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걸 통합적 접근 방법에서 강조를 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다섯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클라이언트의 강점 또 참여, 자기결정, 개별화를 극대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계속적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 통합적 방법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예요. PPT가 올려주면 이 부분은 별표를 5개 해놓고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분이다. 지금 1급 시험 문제에서도 사회복지 실천의 통합적 접근 방법의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제 면대면 수업이 되면 이 부분에 이제 국가고시에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이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여러분 이제 교실에 들어오면 첫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하고 PPT로 수업을 하고 첫 시간에 수업 시작은 이제 출석을 제가 부르겠죠. 그러면 출석 부르고 PPT로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거나 아니면 2교시 다시 시작할 때 뭐야 전자 출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출석을 이제 전자 출석도 하고 이제 직접 이제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얼굴도 외울 겸 여러분들 이제 사정도 들을 겸 그래서 출석 수업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고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문제를 그 단락에 공부한 내용을 문제 풀이를 하는 거고 주 교재로 쓴 것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노트 정리 안 하고 책에 노트 정리 다 돼 있으니까 훨씬 더 좋고요. 이 PPT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가운데서 클라이언트 체계를 보겠어요. 이게 클라이언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행동 체계, 그 다음에 표적 체계, 그 다음 변화 매개 체계, 이렇게 보고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수업이 굉장히 힘들지만요. 교수님들도 한 학기에 뭐 작게는 4과목 정도 가르치신 교수님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과정까지 6과목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각 과목들마다 이 동영상 제작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교수님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힘든 이 작업을 하면서 윈윈을 하시자고요. 힘도 내시고 용기도 내시라. 그러니까 함께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날 통합적 사회복지의 한 방법론으로서 사회체계론적 접근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일반 체계의 기반 위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사회체계 소셜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기능주의에 의하면 진단주의와 기능주의가 있거든요. 기능주의에 의하면 하나의 전체이고 그 전체는 여러 가지 부분 또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동차라는 시스템으로 보면 하나의 자동차지요. 삼성 뭐 SM6 자동차, 현대 그랜저는 자동차 시스템, 뭐 기아의 뭐 K5 자동차 이런 게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로 보는데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부품들이 이루어져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전체이면서 그 전체는 여러 가지 부분,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이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사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는 이 체계 이론을 사용을 해서 사회복지의 전통적인 모형이 있거든요. 그 모형을 가족, 개인, 가족, 소집단 및 지역사회 등 크기로 서로 다른 체계로 보아서 과거에는 전통적 방법들의 기초가 되는 지식, 기술, 가치관의 유사성을 알게 됨으로써 세 가지 방법이 모두 타당한 일반적인 원리와 실천적인 모형을 제시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사회체계 이런 관점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렇죠. 흩어져 하나로 다 조합을 해서 여러분 자동차 부품들을 각 공장에서 하도급체 다 받아가지고 현대면 현대, 삼성이면 삼성, 기아면 기아에서 어떻게 쌍용이면 쌍용에서 그걸 하나로 만들잖아요.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일반적으로 체계는요 상호작용하고 있는 요인들의 총체, 구성 요소들의 역동적인 상호 관계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체계 부분들의 상호 의존성의 장점에서 전체로서의 기능하는 전체로 정의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는요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변한 전제를 간주하고서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도 체계 유지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온 것을 변환시키기도 하고 또 그걸 환류 작용해서 자체의 동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목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자꾸 자동차에 대해 비유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운전하려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기름통에 넣게 되면 그 기름통에는 뭐겠어요? 오일 펌프가 있죠. 이 펌프에서 엔진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엔진으로 공급이 되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또 기화기에서 연소를 시켜서 폭발시켜서 그 터빈을 이제 돌려서 차가 굴러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동력을 쓸 수 있고 변환을 시키고 또 그것을 환류를 시키고요. 이런 동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목적지 양식이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 체계 이론적 관점을 우리 복지사에 쓰는 것이 굉장히 뭐야 중요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적인 균형 상태가 바로 향상성의 개념이고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체계의 원칙이 상호성이다. 그래서 세 번째 향상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고 상호성이 무슨 말인가 이것도 한번 용어 정리를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외에도 체계와 외부 환경 간의 공간적 역할 구분을 지어주는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체계들 간의 수준 차이를 나타내는 위계가 있고요. 외부 환경과로도 폐쇄된 상태를 가리키는 엔트로피의 개념 등 일반 체계를 굉장히 주요한 개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를 말하면 가정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보면 어머니 아버지 있죠. 부모님들 체계가 있고 또 이분들이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이제 낳게 되면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 형제 체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형제 체계하고 부모님들 체계는 이게 뭐야? 경계선이 있잖아요. 거긴 위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죠. 거긴 경제적 그 이익을 베풀어 주고 보듬어 주고 감싸 주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을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막 하는. 그리고 이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폐쇄된 상태를 가리키거든요. 그리고 이걸 엔드로프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방금도 말했지만 경계라는 말, 위계라는 말, 엔트로피라는 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주요한 뭐예요? 용어들을 이제 한번 쭉 정리를 하셔가지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인터넷에다가 위계가 한번 쳐보면 답이 나오고
경계란 말이 뭐니 답이 나와요. 그런 걸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파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제 메일로 보내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25분이 넘어가면 여러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회 체계론 관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차시에 2교시에서 여러분들하고 이 내용을 한 번 더 이어서 다루도록 하려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